58쪽이니까요. 일단은 쌤이 활용까지 개념 설명을 그냥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등식하고 중간에 문제 풀고 나머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유형 문제도 몇 개 풀어줄까? 그러면 일단은 개념을 쭉 설명하고 활용 전에 문제 풀 수 있으면 풀어줄게요. 일단은 부등식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부등식은 어떤 식을 말할까? 라고 했을 때 부등식은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거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x가 a보다 크다. x는 a 다음 뭐라고요? 초과이다라고 표현하죠. 거기 2번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x가 이 말은 결국은 x는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거꾸로 봤을 때 2, 3 이상이다라는 말은 x가 3을 포함하면서 3, 4, 5 만 자연수면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쌤이 자연수 한번 써볼게. 3, 4, 5, 6, 6. 요 범위에 해당되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이 2를 포함하는 애들 있지. 걔는 아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즉 x가 2 이하이다는 잠깐만 3 포함하는 걸로 쓸게. 이거는 아니다. 느낌아. 그래서 요거랑 지금 완전 반대되는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딴 거는 아이니가 여러 번 들어봐서 알 것 같고 쌤이 여기서 그냥 하나 정도 찝어줄 거는 A가 B 이상이다라고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얘는 A는 B 이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알아. 그리고 A는 B 다음 뭐예요? 기억나지 지금 이거? B보다 크거나? 그지? B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는 익숙하다 이거지. 근데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A가 요거는 아닌 거지, 그치? 그럼 이 표현을 여기서 쓸 때 A는 B보다 작지 않다. 그래서 뭐뭐보다 뭐뭐하지 않다라는 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요 문제를 쓸 때 보통 여러 친구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찝어갈 부등식에 대한 어떤 표현 방법에서는 A가 B 이상이다 이런 용어를 쓸 때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요거는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러면 A가 B 이하이다를 나타낼 때 얘도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지. 즉 얘는 A는 B보다 큰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은 그냥 보면 저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 부분에서 엄청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쌤이 좀 더 문제 하나 풀어주면서 같이 해볼게요. 쟤는 이 정도 표현까지는 아시죠? 따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될 것 같고 그러면 부등식의 해가 나타내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니가 혹시 1차 방정식의 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방정식의 해는 자, 이게 1차 방정식 예를 쌤이 하나 가져왔어.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 뭐 이항하고 계산해서 x는 얼마 이렇게 해서 찾아냈잖아요. 결국은 이게 1이거든요. 그래서 이 1을 찾아내는 과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1차 방정식 2x 더하기 1은 3의 해라고 말을 하고 이 해라는 의미는 x자리에 우리가 이 해인 1을 넣었을 때 그 등식을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을 얘기해요. 그럼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2 곱하기 1 했더니 2 더하기 1 하니까 좌변은 3되고 우변도 3되고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하네? 그지? 그럼 이거랑 똑같아. 부등식의 해도 똑같은 의미야.
방정식의 해랑 똑같아요. 만약에 쌤이 여기에서 2x 더하기 1은 그대로 쓰고 3 쓰고 등호 대신에 저 앞에서 나온 부등식 기호 있죠. 부등호 기호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즉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x값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x값이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처음에 걸치냐면은 1차 방정식의 해 찾던 거랑 똑같아. 좌변, 우변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자연수 범위에서 해를 찾아달라고 해볼게. 자연수, 정수까지 해볼까? 0. 정수를 할게. 쌤이 정수 범위에서 해를 찾아달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얘 만약에 x값이 1을 넣어보고 0부터 쭉 넣어볼게요. 0, 1, 2, 0을 넣어볼게요. 좌변에 2 곱하기 0은 0. 근데 1을 더하니까 1. 좌변 값은 1이 나와요. 우변은 계속 3이에요. 여기도 3이에요. 여기도 3이에요. 계속 3이에요. 보다 큰가요? 아니요. 거짓. 이 x값 0은 이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만들지 않는구나. 그래서 x값 0은 해가 될 수 없구나. 까지는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1도 넣어볼게요. 1 넣었어요. 그랬더니 좌변이 3. 그리고 우변도 역시 3. 근데 부등식은 3이 3보다 크다? 아니구나. 즉 거짓이구나. 그래서 x는 1도 역시 해가 아니구나. 그럼 이제 2를 넣어보죠. 2를 넣었더니 2, 2, 4. 4 더하기 1이니까 얘 5다. 3보다 크구나. 그럼 얘는 참이구나. 그러면 요 x를 2를 넣었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이 값은 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그래서 그럼 2보다 큰 걸 쭉 우리가 넣었을 때 역시 지금 규칙성에 의해서 2씩 커지는 거지. 좌변. 그럼 얘는 7일 거고 4일 때는 9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보다는 계속 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는 2부터 시작해서 쭉 3, 4, 5, 6, 7 쭉 되겠구나. 2보다 큰 값이 나오겠구나. 2를 포함하면서 2보다 큰 값이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넣어보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렇게 해를 찾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우리는 어떤 성질을 배워서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배웠었어 우리가. 그래서 뭔가 좌변에 우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그 등호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죠. 그럼 이번에도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 부등식의 성질을 배울 거예요. 지금 거의 등식의 성질한 거랑 유사하게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에서 이제는 부등식의 성질이 그럼 뭐냐? 선생님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써볼게. 부등식의 성질은요. 아마 아이니도 배웠었으니까 기억은 하겠지만 A가 만약에 B보다 큰 상태에서 보통은 양팔절로 학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팔절이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무게의 줄을 여기 올려. 즉 이 말은 A에다가 B만큼을 더하는 거죠. C만큼을 처음 똑같이 더했어. 만약에 A가 더 무거워서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C를 똑같이 올려도 역시 여기가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을 더하면 크기의 변화가 없다. 근데 빼도 마찬가지로 크기의 변화가 없어요. 곱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에요. 만약에 자연수를 곱하는 게 나오면 그냥 상관없이 2배, 3배, 4배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C가 음수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런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이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우리는 이 곱하고 나누는 과정은 C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C가 0보다 클 때는 A에 C를 곱하고 B에 C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없어요.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C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었죠. 그래서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보다 작아지는 이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역시 원래 처음에 성질인 요 A가 B보다 크다는 거에서 지금 반대가 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하고의 차이는 등식의 성질은 이게 다 등호거든요. 근데 부등식에서는 이 두 개가 다르다. C의 부호에 따라서 곱하고 나눌 때는 반드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처음의 방향과 바뀌어야 된다. 이것만 지금 이해를 하면 나머지 계산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배운 이유는 얘를 좀 더 간단하게 이항하고 x값만 남기기 위해서 풀기 위한 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는 이유는 부등식의 해를 보다 빨리 구하기 위해서예요. 이 문제를 같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보는 거지. 그러면 똑같아요. 양변에 이제 우리는 결론은 해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니까 결론은 해는 x는 수 어떤 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해가 되도록 하는 이런 x는 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2x 더하기 1이 되어 있네.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x로 바꿔주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해하는 애들, x만 남기는 걸 방해하는 애들이 x 앞에 곱해진 2 그리고 뒤에 더해진 1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곱해진 거 말고 더해진 이 부분 이 플러스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1씩 빼줄 거예요. 그러면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 좌변에 1을 빼줬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빼줄 거고 빼주는 건 부등식의 변화가 부등호의 변화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2x는 그래서 2보다 크다. 이 과정이 되게 익숙할 거예요. 뭐냐면 1을 우변으로 이항한 것과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이항하는 과정은 부등호의 방향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그냥 편하게 막 해도 돼요. 단 중요한 건 곱하고 나눌 때 부호가 부등호가 지금 바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때 부등호 방향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2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양변에 이제 2를 2분의 1을 곱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지? 이것도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양변에 2분의 1씩 곱하는데 이 곱해지는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전혀 얘도 곱해지는 부호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찾은 건 x는 1보다 크다는 범위를 찾았네. 그지? 잘 보면 이 부등식을 우리가 해를 찾았는데 요 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보다 큰 범위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참 거짓을 다 찾으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훨씬 간단하게 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문제가 있으면 좀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쌤이 문제를 몇 번을 해줄 거냐면 449번 60쪽으로 넘어갈게요. 60쪽에 449번을 해드려보죠. 2 빼기 3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풀 겁니다. 그럼 이거를 풀 때 일단은 되겠지요? 해도 되겠지요? x만 남기고 싶은데 x만 남기기를 방해하는 놈들이 2가 있고요.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진 x 앞에 곱해진 건 나중에 할 거고 얘를 먼저 없애주려고 양변에 2를 빼주는 과정, 즉 이항을 할 거예요. 2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x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1에 2를 이항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남기면 돼요. 그 과정을 쌤이 이걸 이제 생략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가 결국은 마이너스 3 이상인 상태에서 끝나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을 없애주면 되는데
여기서 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나왔지. 마이너스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즉 음수를 곱해주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음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수를 곱해줄 때는 반드시 부등호 방향이 처음과 반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 방향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잘 보면 여기부터 바뀌어야 돼요. 원래 이 값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곱해지는 순간 여기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 다음부터 바뀌면 안 되고 여기부터. 그래서 나중에 문제 중에는 어느 단계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바뀌어야 돼서 여기서 이제 지워지면 x가 남고 여기서도 약분이 돼서 1이 남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해가 구해지게 돼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항상 x는 수하고 부등호 값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 있어. 쌤이 하나 정리해줄게. 봐봐. 여러 친구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랑 1차 부등식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를 되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개는 아예 다른 문제야. 문제에서 딱 풀려고 딱 문제를 봤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그 해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다른 문제가 나오면 1차 부등식인가? 다음 주어진 보기 중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지를 표현하세요. 판단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는 쌤이 계속 말한 것처럼 x랑 수, 그치? x는 어떤 수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결론이 이게 돼야 돼. 근데 1차 부등식인가를 물어볼 때는 1차식은 0 이게 돼야 돼. 이거 순서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좌변이 1차식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아예 달라 지금.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지금 맨날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연습만 하다 보니까 다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x는 수 이렇게 만들고 끝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차 부등식인지 물어보면 우변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좌변의 식이 1차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도 있을 것 같지. 1차 부등식의 예가 60쪽에 바로 나와 있네요. 60쪽에 441, 442, 443이 모두 1차 부등식인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지울게요. 어쩌다 보니 지워야겠어. 441번을 해볼까 그러면? 그럼 지금 문제는 1차 부등식인 것을 O 동그라미 하고 아닌 것을 X 하시오 했잖아. 그럼 지금은 이 두 개 중에 이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좌변으로 다 이항. 그러면 441번에 나온 EX 더하기 U 그리고 X 빼기 1보다 작다. 이 식은 우변에 있는 식을 우변에 있는 식을 모두 좌변으로 다 이항할 거예요. 쌤이 아까 말했듯이 이항하는 건 부등호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아서 이항은 그냥 그대로 줄게요. 이항 마이너스 x, 이항 플러스 x,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럼 우변은 0, 좌변은 모두 어떤 식? 그럼 얘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동류항, 동류항. 그러면 x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 자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1차식인가? 좌변이 1차식인가? 1차식이다. 아 그래서 얘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에 넘기면 됩니다. 446번 넘겨주세요. 얘는 9 빼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도 마찬가지로 다 이항. 9 빼기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고 그래요. 정리해주면 없어지죠. 9 빼기 3은 6이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은 참이지만 좌변이 지금 1차 부등식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좌변이 1차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되게 간단한 문제를 줬으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괜찮을 텐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예를 들면 어디 있을까? 무슨 찾을게. 482번 갈게요. 한번 가보자. 482번. 뒤로 쭉. 482번.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482번. 482번 정도면 괜찮아, 아이나. 근데 484번.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484번을 해드린 김에 해드릴게요. 줄게. 어차피 부등식 성질 다 알죠, 이제? 주고 484번으로 해보자. 482, 483은 쌤이 알려준 대로 다 이항해서 1차식은 0, 꼴이 1차식과 0과 부등호를 꼴로 나타내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좀 헷갈릴 수 있죠. 3x 빼기 5가 ax 더하기 1 마이너스 8x 가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되도록 하는 a 값이 아닌 것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1차 부등식이 되도록 하는 이니까 무조건 위에 거냐 밑에 거냐 했을 때 밑에 거다. 1차 부등식의 여부니까 밑에 거다. 고 판단하고 그러면 다 구별하는 걸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3x 빼기 5 그대로 ax는 부호 반대 이항 마이너스 1 플러스 8x까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선생님 여기 이게 뭐죠? a가 있는데요. 괜찮아요? 묶으면 돼요. 동료항이 결국 지금 a는 숫자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x가 문자, 요는 부분을 다 하나로 묶을 거예요. x로 묶을 거예요. 일단 3x랑 8x 더하면 11x고 뒤에 마이너스 ax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은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x로 묶을 수가 있어요. x 빼기 6이 0이다. a는 어떤 그냥 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직 모르겠는 그런 수. 그럼 이게 1차 부등식이 되려면 그 말은 좌변이 1차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차식의 정의는 x가 차수가 1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시 최고차항의 차수가 1인, 그치? 이 상태로 지금 우리는 찾아줘야 되니까 이게 살아있어야 돼, 지금 이 항. 그럼 살아있으려면 11-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 아니야. 없어지지, 이게 아니야. 마이너스 6만 나오면서 이거 1차 부등식 아닌데요? 왜 1차 부등식이려면 이 부분이 날아가면 안 돼. 즉 0이면 안 돼. 즉 11-a가 0이면 안 돼. 그러면 즉 이 말은 11이 a이면 안 돼. 즉 a가 11이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보기에서 한번 볼까요? 1차 부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이 아닌 것은 그럼 몇 번일까요? 5번이겠지. 즉 11이 돼버리면 1차 부등식이 될 수가 없어서 이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뭐 1차 부등식 여부를 물어보는 거는 다들 이 정도는 잘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묻는 이 스킬에서 다들 어려워하니까 이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를 설명쌤이 아까 안 해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 혹시 아이 알아요? 괜찮아? 걔는 그럼 따로 설명 안 해줄게. 그러면 됐고 개수가 61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 개수가 소수인 1차 부등식,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 이렇게 있어요. 요거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개수가 소수면 10의 거듭제곱을 양변에 적당히 곱해줘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고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주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얘는 문제로 쌤이 뒤에 나오면 일단은 유형 문제를 좀 몇 개를 풀어줄까? 몇 개 좀 어려운 걸 쌤이 골라서 한번 풀어줘볼게요. 465는 같이 하고 479
465, 479 1차 부등식 이건 했고 493 501번 그리고 512 어려운 것만 좀 해줄까? 그게 낫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 해줄게. 465번을 먼저 볼까요? 이거는 지울게. 쌤 이제 문제 풀이할 거니까 지울게. 465번은 우리 말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부등식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부등식인 걸 판단할 때는 부등호 기호가 있는 건 다 부등식인 거예요. 그럼 기억은 아니지. 그치? 등호가 있고. 니은은 어때요? 왜지? 부등호 기호가 있으니까 니은 되고. 디귿은 등식이라서 디귿은 아니죠. 리을은 부등호 기호 있으니까 되네요. 그죠? 미음은 부등호도 없고 등호도 없고 리을 아니네요. 미음도 아니네요. 그럼 이 문제는 니은이랑 리을만 맞겠다. 그러면 두 개겠지. 그래서 부등식인 것은 부등호의 기호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이거는 두 개, 465번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479번 해드릴게요. 479번. 얘는 x값의 범위를 준 다음에 2x 더하기 1의 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통은 2x 더하기 1이 뭐 1보다 클 때 해를 찾으셔야 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479번은 이 방향 물어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했던 요 부등식을 풀었던 그 부등식의 성질이 풀었던 그 과정의 역과정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x가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 지금 문제는 2x 더하기 1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니까 똑같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까는 여기서 여기 갈 때는 1을 먼저 없애줬죠. 2항에서. 그 다음에 2로 나눴잖아. 그럼 얘는 거꾸로 가기 때문에 2를 먼저 곱한 다음에 1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할 거예요. 근데 곱하는 수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2씩 곱할 때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렇게 이 상태까지 좋아. 이제 여기서 2x 더하기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 1씩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더할 때는 플러스 1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2x 더하기 1 있고 얘는 2에다가 1 더한 거 3, 얘는 마이너스 2에 1 더한 거 마이너스 1. 그래서 결론은 2x 더하기 1의 범위는 이렇게 나와요. 등호가 지금 안 붙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랑 3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1, 2, 3, 4, 5번 중에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될 수 있는 거 보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거. 3은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그 사이 범위 1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겠지? 네. 괜찮을 것 같고 484번 해드릴게요. 484번은 이 식이 x에 대한 1차원적 넓이가 설명했는데 그쵸? 아까 했지 이거 말고 다음으로 다음 493번 493번 얘는 쌤이 아까 말한 거예요. 그 단계 물어본 거 있잖아. 부등호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 물어보는 거라서 이거는 쌤이랑 같이 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풀고 이 문제는 1차 부등식인지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부등식의 해 구하는 문제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문제도. 지금 이 문제는 부등식의 해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 구할 때 이 단계에서 먼저 괄호를 푸네요. 괄호를 푸는 게 지금 기억 단계에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기억 단계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만약에 괄호를 풀 때 부호가 틀렸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괄호 푸는 건 부등호 방향 변화 없고 얘도
3x 마이너스 6까지 그냥 이 상태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까지는 틀린 게 없어. 이 다음은 우리는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좌변 마지막 결과가 x는 어떤 수로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x 있는 항은 좌변으로 이항,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할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3x 이항했고, 얘는 마이너스 6 그대로 마이너스 10 이항. 그럼 얘까지도 똑같나요? 네, 똑같네요. 그래서 니은까지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왼쪽 좌변으로 마이너스 4x, 얘는 마이너스 16,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도 틀린 게 없을 줄 알았어 나는. 왜냐면 당연히 리을을 의도하고 낸 것 같아요. 왜냐면 리을을 넘어갈 때 이제 우리가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된다 했어?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누겠죠? 그럼 여기서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부등 방향이 어떻다? 된다. 그래서 얘는 x가 되고 마이너스 16을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4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리을이 역시 의도한 대로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틀리냐 보통 시험에 나오면 다 요 음수를 곱하는 부분을 분명히 답될 거야. 그래서 대략 나머지 비슷하게 여기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한번 확인을 하면 다 훨씬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수직선에 나타낸 것도 잘 나타내서 미음까지 넣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되네요. 493번도 했고, 그러면 501번을 보지요. 501번 문제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x의 개수가 문자인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라는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문자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 이제 그 문제는. 그럼 이 문제는 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서 쌤이 해주려고요. 2ax 더하기 4가 5의 ax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요 a는 우리는 문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a가 3, 5, 6, 7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나타내는 어떤 그냥 특정한 수를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식의 문자는 x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요. 그럼 얘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나 이거 쌤 질문 1차 부등식 여부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부등식의 해 구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해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얘도 x는 수로 나와야 돼요. 쌤 지금 계속 x 해 구하는 걸 이렇게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럼 얘도 x, 좌변이 다 x, 우변 다 수로 넘어가야 돼. 여기서 쌤이 a도 다 수라고 했어요, 지금. x만 남겨야 돼요. x만 남겨야 돼요. 그럼 일단은 괄호를 먼저 푸는 단계가 먼저여야 되니까 괄호를 풀게요. 괄호 풀 때는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 풀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럼 이제 x가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이 이항하는 과정에서도 부등호 방향 변화 없어요. 그래서 2ax 마이너스 5ax 한 개 지금 마이너스 5 그대로 4 이항에서 마이너스 4까지. 이 상태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쌤이 아까도 이렇게 x만 남도록 앞을 묶었어요. 이렇게 x. 요거 과정 혹시 이해돼? 요거 괜찮아? 이게 실제로 쌤이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거 말한 것 같아요. 분배 법칙이잖아요. 요거는 잘해 우리가. 요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 방향 아니고 요 방향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항을 앞으로 묶어낸 거야. 지금 얘도 똑같아? 똑같은 항 x를 앞으로 묶고 뒤로 묶어내고 앞에는 2a-5a 쓰면 돼. 그러면 2a-5a 쓰고 얘는 마이너스 9. 한 번 더 정리되네요. 마이너스 3a 동류항이니까 이렇게 돼. 마이너스 9. 그러면 우리는 좌변을 x만 남겨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3a가 방해를 하네? 그러면 쌤이 한번 해볼게 원래대로.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a로 양변을 나누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a분의 마이너스 9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플러스 3a, a분의 3a. 이상하지?
뭐가 이상했어? 나누죠. 마이너스 3a로 나누죠. 쌤이 곱하거나 나눌 때 반드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댔어요.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요.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음수니까 그냥 바꾸고 쓰면 돼. 근데 지금 a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a의 부호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a 부호 모르는데요? 나와 있어요. 안 줬을 리가 없어. a는 음수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3도 음수예요. 음수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마. 그래서 얘는 양수. 부등호 방향 변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양수로 나왔으면 이거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 여기에서 묶어내는 과정에서 1단계 어렵고 이걸 나눠주는 과정에서 부호 판단하는 거에서 다들 실수하고 그지? 실수할 수 있는 게 2번이나 있어서 이 문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양수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 쌤이 양수죠. 그러면 요거를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약분되면 a분의 3. 그래서 정답이 얘는 4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지? 501번은 좀 어려웠을 수 있어. 들으면 뒤에 한 문제만 더 풀고 활용을 갈 겁니다. 512번을 해볼게요. 512번. 512번. 가자. 512번을 해봅시다. 이 문제는 문제 위에 있는 것도 쫙 보면은 해가 뭐 가장 큰 수가 4일 때, 뭐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가장 작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범위를 정해줘 놓고 그에 맞는 a에 대한 범위를 또 너네가 구해봐 이거라서 활용 중에 활용이겠지요. 나는 중에서는. 그럼 지금 512번은 2분의 1x-4가 a-1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걸 존재하지 않을 때 대체 무슨 소리야?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x는 중요한 게 이런 x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x의 조건이 분명히 있어. 여기서는 자연수야. 즉 x가 자연수인 경우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문제는 1차 함정식인지 여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x의 해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는 수꼴로 바꿔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일단 이렇게 또 바꿔볼게요. 이제 뭐 이거 이제 쉬워. 이제 우리 많이 했어요. 그러면 좌변은 x만 남기고 면 다 이항을 하면 가보자. 2분의 1x 마이너스 4 이항할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플러스 4 이거 어떻게 되죠? 플러스 3 다시 쌤 이거 바로 쓸게. 플러스 3로 여기까지 됐어. 근데 누가 x는 남기고 싶은데 얘가 방해하네. 양변에 얼마 곱할 거예요? 2를 곱할게요. 양수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 변화 없어서 2배에 a 더하기 3인 거지. 근데 어차피 이것도 그냥 한 번 더 그냥 쌤 쓸게. 2a 더하기 6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면 얘는 부등식 우리가 수직선상에 나타내는 거 쌤 설명할까? 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했는데 2a 더하기 6이라는 어떤 수보다는 작은 범위를 얘기를 하니까 얘보다 작은 부분이 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등호도 없으니까 동그라미 뚫어주시고 이쪽 방향을 얘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그치? 여기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x는 자연수가 되면 안 돼. 자연수는 1, 2, 3, 4부터 쭉 나가는 양의 정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쌤 질문 1. 보다 얘가 작으면 어때? 되지. 왜냐면 돼. 그지? 왜냐면 이 범위가 여기 범위 안에
자연수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럼 한 번 더 지우면 안 되고요. 이게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요 범위 안에 1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왜? 여기가 뚫려 있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막혀 있으면 여기 1 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1 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이 안에는 1이 안 들어가서 돼. 즉 2a 더하기 6은 1이어도 돼요. 등호 돼. 근데 여기 1보다 어때? 작아도 됐어. 그래서 등호가 있어도 돼. 그리고 1보다 작아도 돼.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A의 범위를 우리가 판단을 할 건데 1이 들어가도 되는지, 즉 등호 확인, 부등호 확인 둘 다 해주셔야죠. 등호 확인 빼먹으면 무조건 틀려. 1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냥 이거 아니에요 하면 틀려. 지금은 등호까지 확인해서 이렇게 되는 범위가 돼요.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x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우린 찾은 것까지 했는데 또 a에 대한 부등식의 해도 찾아야 돼. 지금 부등식 2번 나와요. 지금 a 값의 범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고 답 쓰면 안 돼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a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이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부등식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쟤를 우리가 한 번 더 해보자. 2a 더하기 6이 1 이하인 거. 이제 이거 풀어주면 돼요. a에 대해서 이제 풀면 돼. 상수니까. 그럼 6을 이항. 2a는 1-6이니까요. 2a는 -5 이하예요. 2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양수로 나누니까 바뀌지 않아서 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의 범위를 물어본 거니까 정답은 a는 -2분의 5 이하다까지 써주셔요. 여기까지가 512번 이 단원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야. 이거는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자주 틀려요. 지워야지. 이거 쓸 시간 안 줬는데 괜찮아? 이거까지 쓰고 쌤 활용 설명도 그냥 쭉 할게요. 활용은 설명보다는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게. 활용도 설명도 많은데. 이거 풀어주면 돼. 238, 239. 대지수 문제. 아인이 활용은 어때? 괜찮아? 잘해. 1차 방정식의 활용 어때서? 괜찮았어? 네? 그럼 이거 그냥 크게 설명할 게 없겠는데? 내주고 활용 문제는 그냥 단계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개념 설명할 거는 74쪽에 그러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되죠. 방금 534번 문제처럼 어떤 자연수의 3을 더한 후 4대 한수가 4대 한수가 20보다 클 때 어떤 자연수든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과정 이렇게 나오면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어떤 자연수 중에 작은 자연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 작은 자연수를 첫 번째 단계 미지수를 정하시면 돼요. 미지수. 그래서 구해야 될 걸 x로 놓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x라고 잡은 이 식에 대한 부등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다 주지 어떤 식을 만족하는지 우리 문제에서 다 나타나지니까 부등식을 세우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는 요 해 구한 게 항상 요 부분에서는 방정식이랑 부등식 문제는 이 해가 맞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검산.
확인해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는 그냥 이론상 이런 단계로 푼다는 거고 문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 단계밖에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볼까? 아니나? 뭐 해볼까? 아이는 평소에 활용 중에 좀 약했던 부분 있어요? 어디 뭐 거속시라던가 아니면 좀 원금 가부족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한번 쭉 봐봐. 쌤이 아이한테 맞춰서 어려워하는 거 풀어줄 거야. 거속시 소금물은 거속시랑 소금물 해줄 거야. 거속시 10 이렇게 막 이런데 지금 보면은 75쪽 보면 아니나 거속시 문제 아예 표를 이렇게 주거든. 이런 건 할 수 있지. 근데 막 문제 딱 보자마자 우리가 아예 다 세워야 되는 문제 있잖아.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이거는 잘 듣는 거예요. 쌤이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거속시는 일단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요건 그냥 기본적인 계시는 거고 거속시 문제는 항상 거의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 기억은 나. 갈 때, 올 때. 뭐 등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자전거 버리고 걸어갈 때. 항상 두 가지예요. 항상 거의 두 가지를 물어보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걸 거리, 속력, 시간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중에 한번 가볼까? 몇 번을 볼까? 어디 보자. 579번을 가보죠. 579번 82쪽에 579번은요. 항상 거속시 문제가 나오면 뭐 아이는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쌤은 거속시를 왼쪽에 쓰고 항상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였으므로 나는 두 가지를 여기다 써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A 지점에서 10km 떨어진 B 지점까지 이거 딱 보이지, 그지? 걷다가 그러니까 4km로 걷다가 나중엔 2km로 걷는데 그럼 지금은 속력이 바뀌고 있죠. 시속이 A 지점부터 B까지. 이렇게 쌤은 얘는 구분을 이렇게 할게요. 두 상황이 달라. 근데 처음에는 시속 거속시 쌤이 여기서 체크 안 한 건데 단위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시속으로 나오면 반드시 시간으로 푸셔야 되고요. 분속으로 나오면 반드시 시간을 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틀렸다 그럼 무조건 문제에서 오답이 나오게 되지. 단위 맞춰주는 것도 첫 번째 단계. 근데 이 문제는 단위가 맞아 지금. 왜냐면 10km고 시속으로 다 줬고 시간도 3시간으로 줬어. 그래서 거속시 문제 나왔을 때는 먼저 시속 체크. 그 다음에 시간이 분으로 줬는지 체크. 지금은 시간으로 줬어요. 4km로 걷다가 나중에는 2km로 걸었는데 이게 3시간 이내에 B지점에 도착했다라는 문제예요. 그때 항상 첫 번째 단계 B지수 뭘로 정할까? 그때 시속 4km로 걸은 거리는 몇 이상인가?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X로 놓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문자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A랑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요? 10이지. 근데 시속 4km로 간 거리는 X지. 그러면 2km로 간 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10-x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10-x. 그래서 거속시 문제 풀 때 쌤은 거리, 속력, 즉 구해야 될 문자 있는 부분 그리고 속력 주어진 부분 이 두 칸은 무조건 다 채워놔요. 그리고 나머지 안 준 부분을 이 식으로 이용해서 채울 거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분의 10-x. 문제에서 말한 건 3시간 이내에 가야 된대. 그러면 결국 전체 걸린 시간이 3시간 이내니까 이내는 등호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안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들어가. 이내는 들어가. 이때까지니까 들어가는 거야. 헷갈리면 돼. 이내 들어가. 그래서 3 이하. 이렇게. 그럼 우리 부등식 세우기 2단계 한 거예요. 3단계 이제 하시면 돼요. 푸시면 돼요. 쌤이랑 아까 요거 분수 꼴이 있는 부등식 할 때 쌤이 설명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다고 했죠. 말로만 했어. 4랑 2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시면 4죠. 양변을 4로 곱해요. 그러면 4 곱하면 얘는 x 더하기 2의 10-x 이렇게 써주고 3, 4, 10 부동방은 바뀌지 않아요. 멈추라. x 더하기 20-2x가 12 이하다.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얘는 이항할게요. 12-20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8 이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지. 마이너스로 나눌 거잖아요.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 방향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8 이상이다. 즉 8km 이상이다. 그래서 5번이 답이지. 그래서 고속식 문제는 거속 C 쓰고 2가지 경우를 나뉘는 거 쓰고 그에 따른 속력이나 시간 채워주고 나머지를 식으로 바꿔. 그렇게 하면 다 풀려. 고속식 문제 혹시 다른 거 뭐 풀어줄까요 혹시? 아니나 봐봐. 딱 보면 그 감이 있잖아. 나 이런 것 좀 어려웠는데 이런 거 있어. 됐어? 천천히 볼게요. 오케이. 584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아이나 체크 시속 동그라미 20분 동그라미 4시간 동그라미 뭐로 맞춰줘야 될까? 분속이야 시속이야? 시속이죠? 시간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20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20분은 몇 시간인가? 60분에 20시간이다. 그래서 3분의 1시간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3분의 1시간. 단위 맞춰주는 거 먼저 하고 가면 훨씬 틀리지 않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로 역시 나누어져요. 등산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러면 쓰지. 문제에서 준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까지는 쓸 수 있어. 근데 최대 몇 킬로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는가 하기 때문에 분자로 세워야 되는 부분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거리죠. 몇 킬로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는 가니까 x를 올라갈 때 거리를 잡아주면 되고 문제에서 선생님은 내려갈 때는 어떻게 잡죠? 아까는 합쳐서 10km라고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는데 지금은 같은 길을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리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똑같이 세우시면 돼요. 언제까지? 4시간 이내로 맞춰야 되는데 두 개 합쳐서 똑같아. 얘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얘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두 개 합쳐서 이번에는 4시간 이내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부등식 세우고 이번에도 똑같이 2랑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x 더하기 2x가 24 이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x가 24 이하이다. 그러면 x는 5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방향 바뀌지 않아서 5분의 24 이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5분의 24를 소수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4.8인가요? 그래서 3번이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속식 조금 느낌 오지. 괜찮지? 그래서 거리가 안 주면, 조건이 안 주면 분명히 같을 거야, 아마. 거의 그래. 오히려 어려운 거는 소금물로 바로 갈까요? 소금물 가자. 소금물도 크게 막 괜찮을 거야. 소금물도. 보자. 줄게요. 이번에는 소금물은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소금물 문제. 소금물 문제는 아이니가 공식을 쌤이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 된다. 소금의 양은 어떻게 벌써 이렇게 머리에 다 있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그렇지. 소금물 농도는 거의 농도는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농도 90도 소금물분의 그렇지.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왔죠. 거의는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소금물 문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소금의 양이 물론 설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경우는 두 가지야. 얘도 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두 개. 아마 여러 번 봤을 거예요. 1차 방정식 풀 때 소금의 양이 변하는 경우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가 좀 더 쉬우니까 않는 걸 위에 쓰고 변하는 걸 밑에 쓸게. 변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소금물 문제도 거의 유형이요. 쌤이 아까 거속식 2개로 이렇게 나왔지. 근데 얘는 2개 아니면 3개로 나왔어. 그래서 처음에 있던 원래 뭐 4%짜리 소금물 250g에 물을 추가로 넣어서 물을 추가로 넣는 거예요. 소금물을 넣는 게 아니라 물을 넣어요. 그러면 원래 소금물이 있을 때 소금의 양이 너무 띡띡띡 이렇게 있어. 근데 원래 물이 이만큼 있어. 근데 내가 여기다 물만 좀 더 넣었어.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소금물을 넣었어. 소금물을 띡띡 넣어서 소금의 양 변하죠. 즉 얘는 소금의 양이 변하는 경우는 소금물을 넣을 때 바뀌어요. 그치. 그러면 이 경우만 있을까? 변하지 않을 때? 물을 넣는 거 말고도 빼는 것도 있겠죠. 물을 뺄 때는 그거 어떻게 빼? 증발해요, 증발. 막 알콜램프 혹시 과학시간 한 적 있나요? 미안.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물 날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문제를 구분을 할 때는 두 가지. 소금의 양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변하면 세 단계로 나뉠 것이다. 거의 원래 있던 소금물에 새로운 소금물을 넣어서 변한 소금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으면 원래 있던 소금물에 물이나 빼거나 넣거나 해가지고 변하는 소금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거의 돼. 그럼 지금 591번을 한번 볼까요? 588번. 자, 질문. 소금의 양이 변하는 경우일까요? 확인해보세요. 안 나을까? 안 나지.
왜냐면 물을 더 넣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2개로 갈 거야. 2개. 아까 고속시 할 때처럼 뜬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10% 지금 쌤은 항상 농도 소금물 소금의 양을 그 왼쪽에 써요. 처음에는 10%짜리 소금물 300g 있었어. 이 상태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더 넣어야 8% 이하의 소금물이 될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더 넣는 물의 양이 최소 몇 g인가를 물어봐서 우리는 더 넣는 물의 양을 추가로 넣는 물의 양을 xg이라고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변한 애들은 결국은 몇 프로 이하의 소금물이 돼야 되냐면 8% 이하의 소금물이 돼야 돼요. 지금. 그러면 여기 소금물에다가 물을 x만큼 더 넣었으니까 바뀐 소금물은 300 있었는데 거기다 x만큼 더 생긴 거야. 즉 딱 2개로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때 쌤이 보통 식을 세우는 거는 아까는 거속시 중에 거리 속력 알면 우리 시간으로 세웠잖아요. 농도 소금물 알아요? 그럼 소금의 양으로 세우는 거예요. 소금의 양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여기에 있었던 소금의 양과 여기에 있었던 소금의 양을 우리는 비교를 할 거야. 그럼 일단은 10%짜리 소금을 300g의 소금의 양을 찾을게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얘는 약분하면 30g이네요. 그렇죠? 그럼 얘도 똑같이 찾아보면 돼요. 식에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선생님, 소금의 양이 같으니까 이걸 등식으로 놓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1차 방정식이면 등식으로 놔요. 근데 지금은 뭐다? 부등식이잖아. 문제는 어디냐면 8% 이하에 있어요. 요게 8% 이하가 돼도 소금의 양이 그대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7이 돼도 이게 지금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6이 돼도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8보다 작아져도 이게 돼야 되고 7보다 7이 돼도 얘가 돼야 되고 6이 돼도 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이지? 최대 8이야. 최대 8.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요. 즉 30은 100분의 8 곱하기 300 더하기 x 이하. 이제 이거 풀면 돼. 식 세웠어. 그럼 여기에서 100을 양변에 곱해주면요. 3000이 8에 300 더하기 x 이렇게 돼요. 쌤은 양변에 100씩 곱했어요. 그럼 얘도 계산해보면 3000이 2400 더하기 8x 이렇게 돼요. 한 번 더 이항하면 얘는 마이너스 8x 이항했어. x는 수로 바꾸려고. 2400 빼기 3000 마이너스 600이에요. 이렇게 돼요. 주의 나누기 마이너스 8을 할 것이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어. 그리고 x 남고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600 이상.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죠? 아마 틀리시 되고요. 그러면 요게 우리의 답이 되겠네요. 8분의 600.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소 몇 g을 더 넣어야 되는가? 8분의 600 계산해보시면 아마 답이 몇 g을 딱 나오면 떨어질 것 같은데. 87, 75g. 2번이네요. 이렇게 나와. 좁아서 좀 나눠줬어. 이렇게 나와? 이게 지금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아서 2개로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690 변하는 경우를 해드리지요. 691번. 천천히 쓰세요. 안 줄게요. 691. 여기 너무 좁나? 그래도 해보자. 되겠지? 안 될까? 절로 갈까 그냥? 이 질고?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591. 농도 소금물
소금의 양. 이번에는 소금의 양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 둘 더해서 셋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처음에 12%의 설탕물 200g 거. 설탕물인데 그냥 소금물로 써요. 그리고 6%의 설탕물을 섞어서 뭔지 모르겠어. 얼마인지 모르겠어. 10% 이상의 설탕물을 만들고 싶대요. 이렇게 나왔어. 그냥 쌤이 말한 대로 이거죠. 이거. 물어보는 게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6%의 설탕물은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는가 라고 했으니까 요 6%짜리의 소금물을 X라고 하면 되네요. 그럼 섞인 애들은 소금물은 여기에서 추가로 섞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요 기준에서 이제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요거 더하기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은 그 루트로 가는 거예요. 소금의 양 구해주면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계산해보면 0, 지워져서 24g 나와요. 얘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0.06 X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아요. 100분의 10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원래의 소금의 양이 돼야 되는데 10% 이상이 돼야 된대요. 이번에는. 즉 이 양이 20이 점점 더 커져도 이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쌤이 0.1로 바꿀게요. 0.1에 200 더하기 x 보다는 크거나 같아지도록 해주면 돼요.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아까는 얘보다 작아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된다? 식이니까. 그러면 양변에 쌤이 소수로 일부러 바꿔줬어. 곱하기 쉬우라고. 지금 0.1이랑 0.06이 보이네. 소수가. 그러면 얼마 곱할까 우리? 100 곱하면 되겠죠? 100 곱하면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2400 더하기 6x가 10에 200 더하기 x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풀면 돼요. 2400 더하기 6x가 2000 더하기 10x. 그럼 이제 2항 하면 마이너스 4x 이쪽이야. 2000 빼기 마이너스 2400 2000 빼기 2400이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 음수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100이지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최대 100g 이하가 되니까 최대 100g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소금의 양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체크하시고 변하지 않으면 2개로, 변하면 3개로 놓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활용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쌤이 문제를 좀 골라줄게요. 다 풀 수는 없으니까.